그런데 이 호텔의 810호였습니다. 타는 냄새가 난다던 그 빈 방에서 불이 난 건데요. 당시 목격자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쵸, 갑자기 연기가 오니까 후다닥 뛰어내려왔죠. 근데 그거 열라고 이렇게 했는데 비상구에서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연기가. 비상구 문을 여니까 8층에서 올랐던 연기가 이제 9층은 다 들어왔죠. 그 8층에 스프링클러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소방에서. 그거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확인 못했어요. 그 정신이 있나요? 뭐 안내 방송 같은 게 있었던 방송은 거예요? 나왔어요. 나왔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울리는 거 계속 울렸어요. 연기 말고 뭐 불길 같은 것도 보신 거 있으세요? 불길은 없었어요. 그냥 연기. 검은 불길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이렌 울리고 소방차들 많이 모이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한 곳에서 연기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저 중심으로 연기가 계속, 검은 연기가 계속, 지금 하얀 연기인데 검은 연기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에어매트 얘기는 또 관련 얘기가 나오면 속보로도 만나보기로 하고, 실제로 사건의 시간대별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9분에 처음으로 소방당국이 신고가 됐고, 이 해당 호텔 근처에 인근에 부천 소재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에어매트를 깔았고, 그 이후에 에어매트 아까 저희가 쭉 살펴봤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쭉 벌어졌는데 3시간이 채 안 돼서 완진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그 소방당국의 출동도 비교적 빨랐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구정차장. 네. 여기가 그 문제 빈방 8층 815입니다.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그 주변 얘기가 있었는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부분이 8층과 9층인데 불이 난 이후에 출구에 몰리고 피하다가 많은 변을 당한 사망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불이 난 지점이 8층이고 그 위층에 있던 분들이 3분이 사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불은 이 빨갛게 타오르는 불길도 무섭지만 그 불로 인해서 이 인화성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화재 현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마 이 불길이 잡히기 전에 타는 물질들이 내뿜는 이런 유독가스가 8층에도 퍼져 있고 그 위층인 9층에도 이 연기가 가득 차다 보니까 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마 그 8층과 9층에 있는 투숙객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화재 그 대피 훈련을 할 때는 이 불이 나는 지역에서 이 코를 감싸고 낮은 자세로 아래로 이게 대피를 하라 이런 이제 이 피해 지침을 가르쳐준 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그 부천 화재의 경우에도 발화 지점 위쪽에 있었던 분들이 이 연기에 질식해서 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재 교수님 보니까 아까 완강기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제작진도 긴급하게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 호텔의 객실마다 네. 완강기가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완강기가 있었는데도 글쎄요, 이제 뭐 개인 차원의 여러 경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미처 손도 쓰지 못하고 이런 참사가 발생한 거거든요. 네, 네. 저는 요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거꾸로 우리 앵커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집에서도 예. 주방이나 이런 데서 타는 음식이나 이런 거 할 때 타는 냄새가 나는 거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후각으로 코로 맞죠? 감지를 하거든요. 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감지 센서도 사람의 후각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 근데 저 화재가 났던 810호에 투숙하려고 했던 분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이 나서 냄새가 난다라고 했다라면 그때만이라도 직원이든 누구든 안전관리자든 거기 확인만 한 3분, 5분만 했다 하더라도 이런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아니 자기네 집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데 난 냄새 싫어. 그리고 우리 집 문 잠가버리고 앞집으로 간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저렇게 무지막지한 대형 그 변을 당한 거죠. 그 부분을 저는 꼭 짚고 싶습니다. 뭐 1차적으로 투숙했던 뭐 투숙객의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지만 결국 이 교수 말씀은 이게 실제로 타는 냄새가 난다, 방을 바꿔달라고 했다면 호텔 직원 관계자가 가서 당연히 가봤어요. 어디가 가서 탔는지, 그러면 완강기든 에어매트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초기에 어떤 문제인지 밝혀내고 진압이 가능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죠, 초기에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이 가서 화재 징후가 있다라면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화재 조짐이 있으니까 이 투숙객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이랬다라면 저렇게 대형 사고로 안 갔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완강기인데 이것은 소방법에 따라서 웬만한 그 숙박 시설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완강기를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지방 출장을 갈 때 이 완강기가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굉장히 그 뭐 바지로 입듯이 이 벨트를 매면 그리고 창밖으로 완강기를 내보내면 이제 그 사람 몸 체중을 그 감안해서 천천히 내려보내주는 기능이거든요. 저도 직접 내려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착용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완강기가 무엇인지, 완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 학습하거나 교육받은 그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부천 그 화재 현장에서도 예. 완강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당황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완강기 사용법과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이 안내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러 분석을 통해서 여러 발언으로 완강기 설명을 전문가와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완강기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중요해서 저희 제작진이 일단 해당 사진이라도 빨리 찾아서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는 냄새가 난다. 810호에서. 소방당국이 파악하기로는 810호지만 7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7층, 8층. 902호. 그리고 승강기 앞에서 혹은 발화점 옆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한 사망자들이 늘어났는데 나머지 이제 사망자 2명은 에어매트 관련 사망자였고요. 결국 어떤 게 문제였냐, 또 인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소방당국의 목소리를 일단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그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그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발화 지점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810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소방법 위반. 그거는 그 화재 조사하고 그 유관 기관하고 이렇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좀 정밀하게 감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화재가 났을 당시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분이 들어오셨다가 타는 냄새가 난다 해서 호실을 바꿔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방을 바꿔달라고 한 투숙객이 변경을 요청했고 화재 당시에는 빈 방이었다. 일단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 뭐 그게 누전이든 뭐 어떤 부분에 스파크가 튀었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 부분을 합동감식, 정밀감식으로 발화 원인을 들여다보겠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소방당국 얘기로는 순정혜 변호사님. 전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게 2003년 준공 설치 미적용 대상이었고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여기에 내장재, 외장재 이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비교적 탈 것들, 가연물이 많았을 거라는 게 소방당국의 얘기거든요. 네,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겁니다.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문제는 소급해서 이미 세워진 건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항상 시점을 장래요로 이제 하다 보니 이 건물 자체도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고 권고나 조언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전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일반 건물과 다르게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굉장히 설치에 비용이 드는 문제 때문에 소급, 강제가 안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요번에 그 점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인명사고가 났다는 점이 참 뼈아파서 적극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를 지원해주고 또 소급적이나마 이걸 지원해서 이 새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숙박업소 같은 데 보시면 빨리 짓기 위해서 사실 가연성 소재
소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독 질식의 문제가 훨씬 더 위험성이 증가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숙박업소는 사실 다중이 사용하는 곳이고 예. 특히 이런 화재가 냈을 때 실제로 대피할 공간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안내도 잘 안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키도 주고 뭐 안내문도 주고 할인 쿠폰 같은 것도 주고 그럴 때 한 장짜리로 배치도를 주고 안간기가 어딘지 설명을 그러게요.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조치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 일부 예전에 저 문제됐던 숙박업소들은 계단, 비상구도 이제 뚜렷하지 않아서 실제로 어떤 일이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구조도나 내가 어디로 먼저 나가야 되는지 한 인지, 투숙객들의 인지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너무 빨리 유독가스가 퍼진 부분에 대해서 이용주 교수 생각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 숙박 시설이라는 데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가연물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침대, 이불, 벽에 그다음에 벽에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여 탈 수 있는 가구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탔을 때는 뭐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독성이 강한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게 노출되져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숙박시설 같은 경우 방염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이나 이런 데다가. 근데 방염을 제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준공 당시에만 그것이 확인되고 점검이 되는 것이지 이 방염을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년이 지나게 되면 그 방염 성능이 아주 혁혁히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염 규정이 있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저것이 내장재나 이런 부분들이 또는 거기에 실내에 있는 객실내에 있는 가연물이 많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그런 속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불이 났을 때 탈 것이 많다. 침대, 베개, 침구류.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오래된 혹은 급하게 진 숙박업소나 이런 건물일수록 옆 벽도 단단하지 못하면서 탈 것에 많이 노출된 부분도 많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저희가 사고 원인, 발화 원인 그리고 에어매트 구조 이런 것들을 곱씹고 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그 분기점 포인트마다 너무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부천 화재, 부천 참사 현장을 찾았는데요.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나서 저희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유가족분들 그리고 다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오래된 건물에 이런 화재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좀 더 제도적으로 더 살피겠습니다. 소방 과정에서의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 그리고 다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소방법 사각지대에 있어서 좀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 차원에서 좀 어떻게 입법이나 이런 대책만을 어떻게 하실지 그런 부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또 정치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현안이 조은희 의원님도 오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아까 건축소방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얘기 입법 과정에 뭐가 부족한 게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 집권여당 대표가 곧바로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소방법에 보면 2017년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서만 사실은 이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이전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SNS에 이런 법적인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에어매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혹시 문제는 없었는지 이 두 부분을 일단 지적을 했고 오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면 이제 이 스프링클러 설치하기 위해서는 꽤 이제 돈도 들고 이게 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연기에 질식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하철 탈 때 보면 일회용 방독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호텔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비치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비용으로 일단 그 몇 초, 뭐 몇 분 사이에 사실은 운명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일단 배치해 놓으면 응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말 이 행안위에서 이런 문제들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뭐 비용 문제로 해서 그냥 마냥 모른다고 할 수 없이 사람의 인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국회가 뭐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민주당도 이 최고위원회를 오늘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에 이제 입원 중에 코로나 때문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최고위원들 했는데 근데 문제는 참 안타까운 게 한마디도 오늘 부천 이 참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 여당 공격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최고위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이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한지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 어쨌건 국회가 정상화된다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저는 민생을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에어매트 문제나 스프링클러 문제나 방독면 문제 제발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이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앞서 저희가 뭐 에어매트 혹은 그 사다리차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되짚어봤을 때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분명히 법적인 거든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차원이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완강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희가 그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구정처장님. 네. 이게 원래 아까 이용재 교수 전문가 말씀처럼 4층 이내 혹은 4층 위에는 완강기가 다 구비가 되어 있다. 객실마다. 저렇게 단순히 개인이 이제 허리에 차서 내려오는 게 개인 구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완강기가.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완강기는 창가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문이 크게 열리는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완강기가 세모나게 돼 있거든요. 이 세모난 것을 바깥쪽으로 돌리면 예.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도르래 같은 게 달려 있고 예. 도르래 밑에 사람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저런 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 벨트를 착용한 다음에 줄을 잡고 있으면 이 도르래가 속도를 천천히 늦추면서 아래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외벽을 타고 직접 내려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방 안에 있는 이 빨간색 네모난 곳에 저런 벨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 벨트를 꺼내서 만약 유사시가 되면 저 벨트를 내 가슴에 차고 창 쪽으로 내려가면 저렇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구나. 이걸 뭐 다 실험을 해볼 수는 없지만 숙박업소에 가게 되면 완강기는 어디에 있는지, 완강기 안에 벨트는 잘 설치가 돼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화재 당시 화면 잠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잖아요. 결국은 당시에는 유독가스가 저렇게 삽시간에 번지면서 투숙했던 투숙객조차 어떻게 손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테고 실제로 에어매트도 화재 발생 이후에 거의 30분 안에 곧바로 밑에 깔린 상태에서 뛰어내린 투숙객도 있었습니다만 완강기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개인 구조 이런 것들이 미리 고지가 됐다면 한 명의 더 소중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발화 원인 밝혀서 어떤 부분이 더 미흡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